예,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게 리스 회계 처리였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 리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리스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 계약에 대한 변경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회계 처리, 삼각 스케줄표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그런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템플릿을 만들 때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리스 계약의 변경. 일단 리스 범위가 확장되고, 이게 확장되는 범위에 대한 대응 가격이 있으면, 그거는 리스 계약이 추가되는 것이겠죠. 추가하는 것으로, 신규 리스가 추가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 범위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만큼 리스 계약이 해지가 된 걸로 봐서, 리스 계약 해지로 해서 리스 자산 부채를 처분을 하고 잔고에서 제거하고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차이 그 부분은 리스 자산 처분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이 되고 리스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하는 부채와 자산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리스료의 변경. 이 부분은 이제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재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시점에 수정된 할인율을 적용해서 리스 부채를 재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용권 자산도 변경이 일어날 것이고요. 예. 어렵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인데요. 이 할인율을 적용할 때 최근 회사채 수익률 변동이 엄청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피아 본드에서 채권정보 센터 코피아 본드에서 조회를 한 내용인데요. AA- 회사채 만기 수익률이 2년간 이게 2년 동안 조회를 했는데 22년도 1월 달에는 2.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한 6개월 만에 4.5%를 찍었다가 22년도 11월 달에는 거의 5.7%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변동폭이 3% 정도까지 된 것이죠. 이게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동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1월달 이때도 4% 정도에 갔다가 5%까지 갔다가 올해도 작년에도 23년에도 변동폭이 이렇게 1% 가까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크면은 리스료가 만약에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이게 억 단위로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이 할인율 적용을 연초에 한번 세팅하고 이제 동일한 할인율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스료가 크고 기간이 긴데 이게 회사채 수익률 변동이 큰 상황이라면 가급적 리스 개시일자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할인율을 구할 때 요 코피아 본드에서 조회하는 회사채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인데 실제 리스료는 연금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만기 한 번 들어오는 게 나가 지출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듀레이션을 고려하는 그런 회사도 보았습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니겠죠. 예. 듀레이션을 고려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 부분 그냥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그리고 복구충당부채 반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임차보증금 현재가치는 사실 이게 자산 대 자산이 바뀌는 것이고요. 임차보증금 현할차만큼 임차보증금이 줄고 그 대신에 그걸 이제 성금리스로 봐서 사용권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자산 대 자산으로 바뀌고 사용권 자산은 정액으로 상각되고 임차보증금 현할차에 대한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기자가 이제 대변에 잡히니까 결국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간에는 없고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인차 보증금에 대한 현할차는 IFRS 적용을 하면은 최초 도입 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잘 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보면 임차 보증금 현할차보다는 복구 충당부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복구 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충당부채이고 충당부채만 이제 부채 쪽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방향이 처음에 현할차로 복구 충당부채 인식하고 그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 인식하면 처음엔 손익효과가 없는데 이 손익효과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마지막 리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복구 충당부채 명목 금액까지 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 충당부채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자면 복구 충당부채가 좀 더 중요하다.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케줄표를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걸 앞서서 예전에 제가 리스 회계 관련해서 찍었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회수도 제일 많고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나름 충실하기 때문에 기준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일단 계약을 2개 정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4년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 4년 동안 데이트 디프로 데이트 디프 함수로 리스 기간을 구했고요. 예, 플러스 1을 해줘서 데이트 디프 함수로 구하면 일자라든지 연도, 이 차이, 두 날짜 간의 차이의 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일 불산임, 말일 불산임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월을 구했고요. 임차료는 리스 계약일은 100만원, 월 임차료가 리스 계약 수는 두 번째는 120만원. 스케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리스 계약 1번에 대해서 스케줄표를 그리면 순번, 일자, 월초, 임차료, 무효이자, 상한액, 리스업체 상한액, 월말. 여기는 리스 부채와 관련된 것이고 리스 사유권 자산도 말씀드리면 월도, 상각비, 월말.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8개월이었죠. 네. 18개월 4년 일자는 리스 계약상 개시일자는 24년 1월 1일 여기에 제가 최근에 배운 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오먼스는 이 달의 마지막 날짜를 적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월의 마지막을 넣으려면 여기다가 뒤에 옵션으로 0을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음 달의 마지막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1을 입력하면 되고, 2달 뒤에는 2를 입력하면 되고요. 근데 이번 달에 마지막 달을 넣고,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달 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오먼스 나중에도 써먹어야 돼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걸로 이제 다음 달 초를 이렇게 쭉 긁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월초를 구해야 되고요. 이거는 목표가 찾기로 구할 것입니다.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료가 맞죠. 임차료는 월 100만원, 첫 번째 거는요. 100만원이고, 대참조로 해서 100만원. 유효이자는
곱하기 유효자율 2.5% 절대탄조 나누기 12. 이게 월 이자를 구해야 되니까요. 대략 한 5천만 원 넣고 시작해 볼까요?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가. 상한액은 월초에서 유효자를 뺀 계산액이고, 다음 달 초는 상한액은 아니죠. 그쵸. 월말은 아니고, 상한액은 임차료에서 유효자를 뺀 게 부채 상한액이고, 리스 부채 상한액. 월말은 월초에서 상한액을 빼면 되겠네요. 다음 달 초는 전월말. 그리고 되네요.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월이 여기서 하나 단수 차이를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효자율에 라운드 함수를 씌우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써서 정수로 넣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을 0으로 만드는 월초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서 뭔가 값을 찾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쵸,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한 세월이죠. 네. 이거를 엑셀이 대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 대신 마지막은 부차가 0원이 되니까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 수식셀의 마지막은 0으로 하고 하는 월초 값을 찾아달라. 그러면 엑셀이 대신 구해줍니다. 노가다를 해서 대신 찾아주고, 그러면 다행히 여기 단수체가 없네요. 이게 라운드 함수를 걸어서 만약에 이게 1원씩 나오는 상한액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월초는 리스 부채 다른 게 없어서 보증당 부채나 성돈 리스료 성격, 임차보증 현할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은 리스료 현재 가치가 같고요. 이거 나누기 48개월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48개월. 정액 상각, 이것도 라운드를 받아요. 나누기. 그러면 월초에서 삼각비를 빼면 월말 한국 금액이 나오고요. 다음 달 초는 전달 말. 마지막 달이 아마도 요거는 그냥 똑같은 정액 삼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달이 21원이 남아서 21원. 제가 정수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별로 이게 소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단수차에 있는 다 마지막 달에 써 조정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PV 함수로 구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동성 분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찾으려면 스케줄표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함수를 쓰면은 해당 기간의 분계를 또 찾기가 쉬워서 이렇게 스케줄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리스 계약 두 번째, 그럼 이것도 삼각 스케줄표를 그려야 되고요. 기간이 좀 다르겠네요. 34개월이었네요. 34까지만 복사하고 시작일자는 3월 1일자 여기는 그럼 16년 12월 1일자를 끝나고 31일자로 끝나죠. 예. 월초니까 이 날짜는. 그리고 임차료는 120만원 뭐 필요할 거니까 7로 쓰면 되네. 예. 그리고 유효이자는 이것도 한 칸 내리니까 7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리스부채 상한액 맞고 월말 맞고 다 맞는데 맞죠? 네. 이것도 똑같이 그럼 목표가 찾기 마지막 달을 0으로 하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 0으로 하는 첫 번째 셀 월초 금액을 찾으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삼각비도 7 바로 밑에 거 바로 밑에 열이기 때문에 다 밑에 행이기 때문에 그냥 6으로 되는 걸 7로 바꾼 겁니다. 34개월로 나눈 거고
위에 건 똑같은 걸로. 그러면, 원기런체가 있네요. 단체가 다행히 크진 않고요.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단수 차이 조정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쭉 세실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시작 일자를 24년도 1월 1일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 기커 24년 03 31일. 그러면 이게 일단 부채를 인지해야 되니까 리스 부채는 첫 번째 계약은 여기겠네요. 사용권 자산은 사실 똑같긴 하지만 여기고, 두 번째 계약은 두 번째 스케줄표에서 바꿔야겠네. 인식 금액 이 붕괴를 끊어야 되니까 리스 부채를 갖고 왔고, 사용권 자산은 두 번째 스케줄표 처음에 사용권 자산 갖고 있고, 이렇게 일단 갖고 왔네요. 이 기간에 이 날짜가 리스 계약 시작 일자가 해당이 되면 바꾸겠다. 이 값을 바꾸겠다. 이 함수를 넣고 싶습니다. 조건이 두 개네요.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sumifs를 쓰면 되고요. 사용권 자산 최초 취득은 간단하잖아요. 리스 부채. 나는 장기 리스 부채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권 자산은 어떻게 할까요? sumifs. 이게 조건이 두 개면 sumifs죠. sumifs. 제가 이게 여담을 드리면, 이거를 sumif로에서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다중 조건을 요 안에 and나 or 조건을 넣어서 했는데, 그거는 지원을 안 하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챗 GPT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 수식을 sumif는 아직 그 안에 and 조건 지원 안 한다. sumifs를 쓰셔야 됩니다. 하고 그 수식을 바꿔주더라고요. sumifs로. 예, 바로 그냥 수식도 바꿔주고, 그렇게 피드백을 줬던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이런 엑셀 수식도 물어보면 의외로 결과가 좋다. 예, 그거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umifs 하면 처음에는 이제 합산하는 그 범위를 입력을 하죠. 요 사용권 자산. 이게 계약이 여러 개가 있으면 범위를 넓혀서, 이 범위가 일단 합산 대상이고,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시작일, 요 기간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요 기간에 있는 날짜가 시작일보다는 커야겠네요. 커야지 합산이 되니까 요거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그 조건은 크거나 같다,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넣고, 따옴표 닫고, and 그 다음에 요 날짜를 적으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이 날짜보다 큰 조건이면 합산해라. 근데 합산 다 하면 안 되죠. 이게 요 종료일자보다는 작은 것만 합산해야죠. 이거 종료 날짜보다 큰 것도 합산하면 안 될 테니까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요 기간이 작다. 요 날짜보다는 작아야 된다. 따옴표 안에 작거나 같다 할까요? 안에 바뀌었는데 요 날짜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면 여기가 잘못 들었네. 크다를 빼고 먹었네. 크거나 같고, 요 4월 1일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3월 30일보다는 작거나 같다. 같으면 같고, 이게 합산해라. 왜 안 될까요? 13 보다 요 날짜가 크거나 같고, 점이 들어갔네. 이제 됐네요. 예. 그럼 이제 사용권 자산이 합산이 됐고, 리스 부채는 사실 똑같은 값인데, 복고 충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F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합산이 되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사용권 자산 최초 인식, 리스 자산 부채 최초 인식. 그다음에 이제 삼각비 등이잖아요. 삼각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미 상한은 이제 밑에 스케줄표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썸이프스, 썸이프스를 넣고 사유권 자산 삼각비부터 할까요? 썸이프스 삼각비는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값을 합산을 하되 스케줄표 전체를 지정을 하고요. 122행까지네요. 자, 날짜, 또 날짜가 또 F4 122행 조건이 요거 똑같네요. 그쵸? 1월 1일부터는 크거나 같고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고 엔드 하고 이제 요 날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 조건은 이거 범위 똑같고 날짜 범위는 똑같죠. 격세에서 붙여놓겠습니다. 네. 요 범위에서 요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따옴표 안에 같거나 같더라고요. 3월 31일이면은 4월 1일자까지 합산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맞나요? 여기가 3개월치가 합산돼야 되고 3월 30일까지. 근데 이거 요거 밑에는 한 달치겠죠. 예, 3월 한 달치 400만 원. 예, 맞네. 40004. 네, 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상권자산 삼각비 상각 무계액 이건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된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게 리스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개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예,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리스 부채 한번 해볼까요? 리스 부채 그건 상한도 있으니까 좀 어렵겠네. 이자 비용 똑같이 일단 복사하고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삼각비 대신에 이자 비용 여기다가 넣고 장기 리스 부채를 상환하는 걸로 할까요? 네, 리스 부채 유동성 부채를 상환하는 건데 그렇게 어차피 결과만 가지면 되니까 그냥 장기 리스 부채를 상환하고 밑에다 유동성 대체를 하나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장기 리스 부채를 상환을 한다. 상환 금액 여기 들어간 게 맞나? 맞죠? 이렇게 들어간 게 맞죠? 방향이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기존에 이걸 임차료를 인식했다고 보면은 그 취소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상한이겠죠. 임차료를 취소하고. 네.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리스 어렵네요. 네. 이게 맞겠네요. 임차료를 취소하고 부채 상한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조정 공개는 이제 기존에 지급 임차를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차입에 대한 조정 공개를 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 이건 엔도 그 EO months라는 함수 한번 설명드렸던 거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달 12개월치가 유동성 대체가 돼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단기 유동성 리스 부채는 이건 썸이프만 써도 될까요? 아니다. 썸이프스를 넣어야 되네요. 이거는 이 상한액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이게 유효자율법으로 구한 거니까 각 스케줄이죠. 각 시점별 그 유효자율 차감한 실제 상한액이니까 요걸 합산하면 되겠죠. 맞죠? 이거 만약에 혹시 이게 아니라면 한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요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기간을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월말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 달 초부터 12개월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을 하겠다. 요 일자 중에서 그 기간이 해당하면 합산한다. 그 조건이네요. 그렇죠. 네. 어렵네요. 네. 일단은 그럼 미스 부채 상한액 요 122였죠 아까. 네. 끝까지가 122행이었고 두 개의 스케줄표. 네, 여기서 요 리스트 부채 상한액을 합산할 건데 조건이 일단은 일자가 요 일자 122행까지 F4 요 날짜 조건 중에서 요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일자보다 큰 게 합산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크거나 같고 and 요 month 요달 네, 다음 달이니까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0 넣고 플러스 1 하나는 요거다. 이렇게 하면 다 합산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합산됐고 12개월까지만 합산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 기간 요게 날짜에 대한 범위고요. 여기 날짜 범위가 이어먼스 요걸 또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예, 요 기간이 이게 0이 아니고 12개월 뒤의 날짜 플러스 1을 해줘야 될까 헷갈리네요. 맞는지 한번 검증해볼까요? 이렇게 언제로 나나 3월 31일 플러스 1을 안 해도 되나?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월 30일까지 합산 3월 1일자 그러네요. 플러스 1을 빼줘도 되네요. 12개월 뒤에 마지막 달 합산한다. 여기 그게 조건을 빼먹었을까요? 보단 다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된다. 전화 갔다.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플러스 1은 뺀 게 맞고 네, 맞습니다. 맞나요?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 4월 1일부터 25년 3월 30일 요 숫자에다가 밑에 스케줄표에서도 4월 1일 여기부터 5월 31일 2455738이 나와야 됩니다. 2455738이 나왔고요. 이제 요만큼은 이제 유동성 대신한다. 네.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붕괴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뽑아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이게 계약이 종료되면은 이 상각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빼줘야 되는데 지금 요걸로는 그 누계액을 제거를 못합니다. 종료 시점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넣어주고 싶어요. 계약 종료 및 중단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요거까지 넣어주면 웬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날짜를 바꿔놓으면 이제 다 바뀌겠죠. 6월 30일입니다. 반기 기준으로 넣겠다. 그러면 반기 기준으로 유동성 대체 붕괴가 나오고요. 요 삼각비도 다 반기 기준으로 나오고 연간으로 넣고 싶다. 12월 31일로 넣으면 연간으로 붕괴가 뽑힙니다. 네, 날짜 서식으로 넣어줘도 되고 여기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종료가 된다. 일단은 실제 종료일이 계약상 종료일과 종료된 걸 가정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26년도에 중단이 됐다. 계약상 최초 계약상 종료는 27년 12월 30일인데 1년 빨리 종료가 됐다. 이렇게 쓸 때 종료 시점에 장부금액을 쓰자. 이거 사실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리스 부채 사용권 계산. 밑에서 좀 스케줄표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이 단축이 됐다. 이 누계도 똑같겠네요. 누계도 똑같고 이건 종료된 거니까 계약 기간 최초 기간에 맞게. 근데 1년이 단축이 되면은 리스 부채가 12월 31일 월말 전에 갖고 와야 되고요. 사용권 자산은 이거는 최초 취득가액이니까 그냥 여기 사용권 자산 취득가액을 갖고 오고 이 누계액이 좀 다르겠네. 참고하고 삼각비 누계액 이걸 26년 12월 31일자까지 이렇게 갖고 온다. 이걸 바로 넣겠습니다. 종료 및 중단은 이 실제 일자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데 취득하고 비슷한데 현황판에서 갖고 올 것이고요. 그러면 사용권 자산은 다 드러내야 되는 단계고요. 해당하는 게 없으면 안 끌려올 거고 사용권 자산 누계액 이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기존에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누계액이 계속 쌓이죠. 사용권 자산 취득 금액도 장부 금액은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날짜만 바꾸겠네요. 시작 일자만 실제 계약 종료일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요. 요거죠. 리스 부채가 아니고 사용권 자산 취득가액에서 갖고 와야 되고 누계액은 리스 부채가 아니고 누계액 이거 장부에서 갖고 와야 되고요. 이거를 26년으로 바꾸는 순간 뭐 재밌는 일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26년 1월부터 종료일자를 26년 1월 31일 네, 그러면 이게 차대가 안 맞잖아요. 네. 리스 부채도 제거를 해야겠죠. 리스 부채 이 리스 부채는 사실 이건 0이겠네요. 0이겠죠. 이거는 만기까지 갔으니까 계약상 가서 요거는 스케줄표에서 이렇게 남아있고요. 좀 지워놓은 것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나중에 지워야 되네요. 만약에 종료가 됐다. 그러면 이건 지워야지 나중에 이 합산이 안 됩니다. 지워야 되고 여기에 뭐 종료 지금 써놓고 스케줄표 자체를 이렇게 지워야 된다. 여기 하나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믹스 부채는 하고 그대로요. 이 타대가 이제 리스 자산 처분 손익입니다. 네. 리스 자산 처분 손익 자산에서 이걸 다 빼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 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 건데 저건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쓰죠. 똑같은 수식을 일단 넣어놓고 빼기를 넣네.
만약에 yes 마이너스면은 0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 min if를 쓴 게 맞겠네. if 값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 아니면 이 값을 나타내 주세요. 여기는 if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면은 나타내야 되니까 오히려 if 0보다 크면 0 아니면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됐네요. 네. 그러면 요 판에서 이제 다 그 날짜만 바꾸면 리스 자산 처분까지 반영하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예, 다만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 쌓여야 됩니다. 이 분계는 딱 이 기간에 해당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그 전 기간이나 전 분기의 거는 입력이 됐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 스케줄표에서 단기 리스하고 장기 리스 부채 이 스케줄표가 이제 모번 다발입니다. 이게 슈도비 값이고요. 요 값이랑 시사표랑 맞는지는 검증식을 하나 만들어서 매 결산 시점마다 잔액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게 다고요. 예. 요거 일단 분계를 이렇게 다 그린 거에서 저는 좀 뿌듯하네요. 일단 예. 날짜만 바꾸면 된다.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는 뭐 리스장 처분은 없고 유동성 대체 이자 부채 사용권자 상각비 반영 이자 비용 상각이자 반영하는 거 그리고 리스 자산 부채 최소 인식 이게 다 반영이 된다. 예, 만들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예, 지금 시즌이라 지금 사실은 이렇게 촬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요. 이제 점점 이게 물이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또 촬영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거,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야 선정해서 이렇게 동영상 찍었는데, 예,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무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